네,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월요일에는 어떤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본 이후에 이 일정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먼저 있습니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4일 오늘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신형 소나타 7세대 신형 NF 소나타인데요.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안보 정상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쪽에 나가 계신데요. 일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공식 대면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개설이 되는데 현물 시장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3주간 모의 시장을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25일에는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농식품부에서 신식품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8일에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 이 그린 리모델링 시범 사업 선정과 공고가 국토부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이 꼭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또 신형 소나타가 오늘 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 현물 시장이 또 개장이 됩니다. 오늘부터 개장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 유의사항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앞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항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난해 12월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또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이 잡혀 있어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이 주택 단열 관련 법규와 그리고 백열 전구 판매 및 생산 금지 등을 통해서 LED 조명 사용을 또 장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정책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그린 리모델링 정책 같은 경우는 이 창호나 단열재 교체 등을 통한 이 리모델링 시공을 통해서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경우에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절감된 이 에너지 비용을 통해서 이 공사 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부담을 낮추는 이런 또 혜택을 받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 제로금리 수준의 이 저리 융자를 통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건축 후 15년 된 이상 된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등을 통해서 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국가 에너지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3월 12일 최근 이슈를 한 번 더 짚어보면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좀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요 내용 골자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골자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이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해서 90%를 절감하는 주택 설계를 사실상 의무화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현행 건축물의 인허가 기준이 되는 것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인데요. 이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건축 허가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2016년부터 건축물에 가전기기에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
산업을 이 건축물에도 이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감정 평가 기준도 연내에 마련을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할 때 이 같은 에너지 성능이 매매가나 임대료에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린 리모델링으로 노후 건축물 에너지가 50% 이상 절감이 될 경우에는 용적률을 12%를 완화해 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노후화된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그만큼 정말 시급하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난 20년간 주택 정책을 살펴보면은 양적인 공급에 치중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의 좀 치중했었다라면은 지금 현재의 스탠스의 변화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로 인해서 양적보다는 좀 질적인 측면의 공급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또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실제 정책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이런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 아파트의 내 외벽의 이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라든지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공기 유출이 있죠. 그래서 위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고기능성 창호를 통해서 이러한 위풍을 막는 효율을 개선하는 이런 그 측면들이 대두가 될 텐데요. 이 건자재의 고부가가치화다 이렇게 좀 산업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업종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린 건자재 관련주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전방 산업이 이제 건설업이죠. 그래서 건설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도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이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 주가 측면에서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건축물 신축 시에 고기능성 건자재 사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긴 했죠. 네. 하지만 소비자들의 그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런 그 고기능성 창호라든지 이런 어떤 뭐 단열재도 좀 신경 쓰는 건축주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그 사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기능성 창호 측면에서 봤을 때 점유율에서 LG하우시스와 KCC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기능성 단열재나 내외장재 쪽에 있어서는 벽산과 KCC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 구조조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 특히나 충분히 이 구조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우량한 업체 위주로 이미 충분히 치킨 게임이 형성돼 있었고요. 그리고 과점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건자재 관련주들 사실 지난해부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종목들 지금 소개해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쭉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 위주에서 효율적인 질적 공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에 따라서 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한 단열재라든지 여러 가지 건자재 쪽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면서 두 종목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밖에도 추가로 말씀해 주실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호 쪽하고 그다음에 내외장재 단열재 쪽 네. 이쪽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정부 정책의 수혜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지난해 그 날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2013년도 12월 2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 벽산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후기금 출범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좀 상황을 보니까 벽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그때 대비 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관련주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서 한번 그 관련주들 흐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LG 이노텍도 뭐 LED 관련해가지고 조명도 LED로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비록 주식시장 자체는 침체 국면이었지만은 이처럼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는 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 흐름 볼까요? 네. 지난해 말씀드렸었던 그 벽산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2월 2일 이후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꾸준히 지금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월 2일 정도 이 정도니까요.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최근까지 3,400원대까지 올라와서 네, 수익률로 봤을 때 30% 넘는 수익이 났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으로 좀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벽산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벽산이나 KCC 그리고 LG하우시스, 한솔, 홈데코 등의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서 오늘은 좀 벽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벽산 같은 경우는 일단 KCC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KCC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단열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단열재 매출의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재 시장 아까 양분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KCC가 한 45 정도, 벽산이 한 45 정도, KCC가 한 55 정도, 이 정도의 그 과점으로 나눠 먹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 재건축이 점점 어떤 그 비효율성이 대두가 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구조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벽산의 주력 제품이 바로 이 단열재인데 단열재 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 단열재 그 사용 비중 그 중에서도 무기질 단열재 같은 경우는 전체 30% 비중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 위해서 건물 외벽의 단열재 두께를 계속적으로 더 두껍게 만들어라. 더 두껍게 탑재를 하라고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2017년까지 90%면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죠. 90%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내 그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 벽산의 친환경 고효율 단열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벽산은 지금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1이평선 근방 3,000원 선 전후로 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또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린다면 한솔홈데코입니다. 오늘 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바닥재 쪽에선 또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규제 산업이 있어서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또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올해부터 그 뉴질랜드 조림 가치도 한 50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 9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솔 홈데코라든지 또 벽산이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KCC, 지금 보시는 차트는 KCC고요. 그리고 LG 하우시스.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정배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상승 추세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함께 관심을 유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이슈를 저희가 잡아보면서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이 참 좋았던 건자재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종목도 있고 규제에 대해서도 또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